네, 오늘 영상선 인피니티 사가의 최종 빌런이었던 타노스가 어째서 그토록 균형에 집착했었는지, 또 이런 타노스의 진정한 배후에는 누가 존재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Pretty, isn't it? Perfectly balanced, as all things should be. 먼저 드라마 로키를 시즌2까지 정주행한 현 시점에선 휴리민지가 관리하고 있던 신성한 타임라인이 616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엔드게임 당시엔 해당 유니버스가 616임을 암시하는 장면이 등장한 적이 있는 만큼 이 엔드게임 당시 발생했던 모든 사건, 가령 어벤져스가 타노스의 스냅을 되돌리기 위해 시간여행을 했던 것, 나아가 이러한 시간여행 과정에서 테서렉트와 함께 도망친 로키가 르멘티스, 보이드를 거쳐 히오리메인지 앞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마저 모두 히오리메인지가 깔아놓은 길, 즉 시즌2의 로키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기 위해 비슷한 과정을 무수히 반복했던 것처럼 엔드게임 무렵의 모든 과정들도 히오리메인지가 자신의 잠긴 말들이 결승선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끔 비슷한 과정을 무수히 반복한 끝에 얻어낸 결과인 걸 알 수 있었죠. Again, Lamentus, the Void. I paved the road. And who do you think paved that road? Any guesses? Survey says? He who remains. 반대로 생각했을 땐 이러한 히오리메인지가 깔아놓은 길을 걷지 않은 멀티버스의 타노스라고 할 수 있는 와디프의 타노스는 우리가 본 엔드게임의 타노스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히오리메인지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며 영향력을 미쳐왔던 것인지를 더 극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인데, So,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at this? What did you do? Oh, come on, you're not telling me you haven't learned how to pause time. I know it all. And I've seen it all. 사실 생각해보면 이 타노스가 스냅을 한 이유가 타이탄의 멸망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긴 했지만, 결국 온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절반을 한 번에 없애려고 한 것이었고, 이러한 타노스 행동은 결국 어벤져스로 하여금 이 스냅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작전을 수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후 이터너스가 개봉하면서 온 우주의 절반을 먼지로 만든 타노스의 스냅과 이를 되돌리기 위한 어벤져스의 스냅은 필연적인 과정 끝에 새로운 셀레스티얼의 부하인 이머전스를 촉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선 휴리메인지의 계획이 이러한 이머전스를 촉진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Now, the human population of this planet has reached the required amount. It is time for the emergence to begin. 히오리메인지가 이 같은 계획을 짠 이유는 그가 셀레스티얼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코스믹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개인적인 가설, 또 시즌1의 이 장면이나 시즌2의 이 장면을 통해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누군가, 가령 개인적으로는 각성한 안다일 것이라고도 예상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큰 힘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는 가설과 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을 듯한데, 예전부터 들려오고 있는 소문에 따르면 이러한 히오리메인지가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존재인 비욘더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나, 본래 원작 코믹스의 설정대로면 셀레스티얼즈만 간식거리도 안 되는 비욘더이지만 평소 원작 코믹스의 설정을 엄청나게 너프하는 MCU의 특징을 고려했을 땐 MCU에선 비욘더가 셀레스티얼 여러 개의 힘을 합쳐놓은 정도의 힘을 가진 존재로 묘사될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선 현재의 자신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누군가를 넘기 위해, 혹은 인커전을 완전히 종결시키기 위한 압도적인 힘을 얻기 위해 히오리메인지가 사용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코스믹 에너지, 그 중에서도 코스믹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최고의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 셀레스티얼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 이머전스를 촉발시킨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So here's a little Celestial 101. Celestials are the most powerful energy generators in the universe. 게다가 타노스의 스냅과 어벤져스의 복구 스냅은 지구에만 발생한 게 아니라 온 우주에 걸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머전스가 우주 전역에 우후족 순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도 높을 것인 만큼, 만약 히오리메인지가 갓 태어난 셀레스티얼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머전스를 촉발시킨 것이라면 막강한 코스믹 에너지 발전기인 셀레스티얼의 에너지를 여러 기에서부터 동시에 얻어낼 수 있을 가능성, 덕분에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존재인 비욘더가 될 수 있는 것일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게다가 아리셴의 설명에 따르면 본래 이러한 셀레스티얼은 10억 년에 한 번씩 태어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Every billion years, new celestials must be born. I plant celestial seeds into host planets across the universe. 휴리메인지가 아무리 오리지널 템패드를 갖고 있다고 한들 이 템패드를 사용하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던 만큼 10억 년의 텀을 가진 시간을 오가며 셀레스티얼 한 기로부터 그 에너지를 추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애초에 인간보다 몇 배의 삶을 살아왔던 서리고인족이었던 로키조차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왔던 것에 적잖이 지친 모습을 보여줬지만, 휴리메인지는 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보내온 만큼 본래 인간에 불과한 그가 느끼는 정신적인 데미지는 생각보다 더 큰 것이었음을 예상해봤을 땐
히어리메인즈가 이처럼 온 우주의 셀레스티얼이 동시다발적으로 부화하게 하고 그 에너지를 거의 동시에 추출하여 비욘더가 되기 위해 타노스와 어벤져스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사건을 계획한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Not here to talk about the Avengers. Oh no? No. What they did was supposed to Buddy. happen. I'm tired. And I'm older.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